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안이 발의된 지 3개월 만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로 삽을 뜰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의 가덕도 신공항, 어떤 점이 쟁점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차재원 특임교수, 이수희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이 53.6%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부정 여론이 더 높다고 하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좀 보면서 결과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 교수님, 지금 네. 저희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화면에 띄웠는데 잘못된 일이다라는 평가가 더 많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예, 저는 저 여론조사 결과 충분히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이 지금 전체적인 언론의 비판적인 논조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지금 부산 지역에서는 이 지금 전국적인 언론 여론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거는 수도권 언론들이 만들어낸 이 하나의 여론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수도권 언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중앙에서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금 담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일방적인 프레임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지방의 공항들을 전부 다 이 고추 말리는 공항 정도의 프레임으로 규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 가덕 신공항은 4월 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있는 일종의 표를 지금 그러니까 선심성으로, 그러니까 이 선심성 예산을 베풀어서 사기 위한 일종의 매표 공항으로 하는 이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들까지도 이 부산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번 이 가덕 신공항 때문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갔다. 예. 그런 또 이런 이 관건 선거의 그 프레임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국토부가 국회에 보고한 이 자료를 보면 가덕 신공항이 상당히 지금 비용이 이 지금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에서 추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안전상의 문제도 더 여전히 갖고 있다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잘못한 일 53.6%는 오히려 저는 적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상당히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가덕 신공항이 잘 됐다는 이야기가 잘 됐다고 평가하는 여론이 33.9%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국민의, 그러니까 전체 여론의 한 3분의 1은 찬성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오히려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약 3분의 1의 여론이 이걸 찬성하는 이유는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이런 이 국가 이 개발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소위 말하는 수도권 일극주의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걸 좀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제는 이 가덕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에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여론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이 한 여론조사만 가지고 네. 이걸 갖다가 이게 판별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변에 깔린 요소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여론조사 결과? 이게 지금 500명이 대상이었고 예. 지금 그 여론조사 이렇게 작은 글씨로 지금 화면에들 나가고 있는 거 보면 응답률이 6.3% 정도예요. 그러면은 30명 남짓한 분이 단순 계산을 하면 응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게 아주 정확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좀 어떤 추이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론조사의 좀 샘플에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는 그 절차에 있어서 이렇게 예외의 예외를 자꾸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나 국비가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공사비는 7조지만 예. 국토부에서 향후 변화에 따라서는 28조까지도 증액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이렇게 조 단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예외를 두고 면제를 주고 이런 예외를 계속 만드는 거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여론은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 여론조사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평원님. 네, 저도 저 여론조사 3가지 정도 포인트 좀 잡고 싶은데요. 네. 먼저 이제 TK 대구 경북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일단은 사실은 동남권 신공항 경합을 할 때 대구 경북 신공항이냐 아니면 가덕 신공항이냐 그렇죠. 경쟁자였죠, 지역끼리 붙었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가덕 신공항 부지를 대통령이 방문했기 때문에 훨씬 더 여론조사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울경 지역에서 54%인데 지금 이수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500명 중에 75명, 그러니까 76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부울경 지역으로. 세 지역으로 나누면 한 지역당 한 20여 명 정도밖에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당 이제 20여 명 정도 대답을 한 것으로 잘못된 일이 54%다. 반 이상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모집단이 좀 너무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지금 이 여론조사가 가덕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가덕 신공항을 찬성 반대가 아니라 네네. 특별법에 대한 이 국회 통과가 잘못됐느냐 잘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 차재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좀 많이 동의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네.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버스비가 없어서 사당역에서 여의도까지 걸어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수도권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지 잘 모를 겁니다. 혹시 진행자님 부산 서면에서 사당까지 걸어갔다 하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와닿진 않죠, 사실. 네. 그래서 저 비슷한 거리예요. 여의도와 사당역까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 중에 그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지역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반대의 케이스죠. 부울경 주민들은 찬성을 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또는 부울경 주민들이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역 말씀을 예,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자꾸 예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건 누가 봐도 선거를 앞두고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지를 보여주겠습니다고 해서 이제 180석이 있다 보니까 이 입법으로 이 법으로 만들어서 까지 이제 그 절차가 밀어붙인 진행이 된 건데요. 것이다. 예, 지금 보면은 그 지역이 만약 이런 예외가 되면 다음 대선에서 호남 쪽에서 우리도 우리의 그 서남권 공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나오면은 또 선거 앞두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 입법을 해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구 경북 쪽에서 이 가덕도에 했으면 우리도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저는 선거 앞두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예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런 그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사회적 충돌 갈등을 만든 것이 지금 민주당이고 이런 과잉 입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말씀하신 예외라는 항목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자꾸 표를 의식해서 만들어놓은 예외가 결국은 다른 지역까지 파급이 될 수밖에 없죠. 차 교수님은 어떠세요? 지금 뭐 두 분이 의견 주셨는데 예. 지역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여론조사의 어떤 그 적합성 그러니까 너무 지금 모집자인 좀 적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는 뭐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조금 저는 그러니까 이 비교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대구 경북 그러니까 지금 통합신공항을 지금 이게 예천인가요? 이쪽으로 지금 결정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비가 상당히 10조가 넘게 지금 투입이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지금 동남권 신공항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대구의 K2 공항이라고
군공항에 따라서 도심의 소음 피해가 상당히 심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지금 국책 사업으로 지금 대구 경북 그러니까 지금 신공항 사업이 지금 벌써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사실 호남 쪽의 그런 여러 가지가 이 국가 기관 시설 네. 이과 관련된 논쟁 중에 가장 그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이 호남 그 고속철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 지금 호남 고속철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해야 된다 했을 때 경제 관료들 그리고 대다수의 그 이 지금 국회의원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 분석, 그러니까 BC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경제성 분석에서 이것이 1.0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당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런 기간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수요는 생긴다. 그래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결국 호남 고속철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상당히 그게 지금 수요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그 지역의 발전이 또 이루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에 임박해서 과연 이런 그 대규모 이 시설 투자에 대한 국가 정책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 가덕 신공항의 문제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불거진 것은 2002년도에 노무현 정부 김해공항에 때. 착륙 관련은 중국 민항기가 그 공항 인근에 있는 산을 들이박는 바람에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김해 신공항을 좀 더 확장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것이 이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지역적 이해가 지역 소지역 이해주의가 충돌하는 바람에 그것이 번번이 무산돼 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지난 정권 때 결국은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개념을 신공항 개념으로 해서 만들자고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만들어진 게 2019년도에 총리실 산하에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만들어졌었어요. 그 검증위원회에서 이것이 문제 있다고 결론이 나는 바람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던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번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이 문제가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에 나가는 건 2016년도 용역 결과도 나왔는데 신공항 주요 후보지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뭐 연이어 나오면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국토부의 보고서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서 분석 보고서를 전달했는데 뭐 그 보고서 내용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생각이 되는 연상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좀 담겨 있어서 뭐 국토부가 사실상 반대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항목 뭐 이거 지금 저희가 7가지로 좀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2016년에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개입하게 됐던 관여하게 된 이유가 그런 제3자한테 맡기면 그래도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네. 지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맡겼던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있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진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는 또 경북 경남 쪽에 의원들이나 뭐 지사들이나 해서 그 결과에 승복을 하자라고 해서 합의까지 됐던 거고요. 네. 그것을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그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은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수건 사업이고 부산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들을 해봐도 여쭤봐도 그냥 거의 뭐 100% 이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드는 예, 건. 그만큼 이제 부산 쪽 분들에게는 이게 그 하나의 필수적인 수건사업. 수건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절차들에서 가덕동 신공항이 경제성 면에 있어서나 안정성 면에 있어서나 다른 후보지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입법으로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는 뭐 불가역적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다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표를 달라 민주당에 표를 주면 우리가 이 사업 차질 없이 하겠다라는 그 절차로 가고 있어요. 그런
그 프로세스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면은 뭐 그냥 손 놓고 다시 있는 거 아니냐, 다시 우롱되는 거 아니고 저기 부산 시민들은 뭐 우롱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외려 더 높지 않느냐. 지금 국토부도 입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입법 법 절차가 언제나 법이 되어 저기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그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잠자는 법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일종의 속임수도 법으로 입법으로 속임수를 쓰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이 만들었던 이제 ADPI라고 짧게 부르겠습니다. 예. 당시 발표를 할 때 대구 경북 지역과 부산 경남 지역지 신문들이 다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PK 주자니 TK 민심이 두렵고 TK 주자니 PK 민심이 두려워서 다른 외부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피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비겁한 방법이었다는 얘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자가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피해가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일단은 매립 지역이라서 안전성에 취약하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인천국제공항 영종도와 그리고 용류도 그리고 삼목도 신불도 이 4개의 섬을 거대하게 매립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갯벌 지역이라서 침하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침하가 일어났다는 보고는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안전성의 위협이 있다라고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 똑같이 예를 들겠습니다. 1단계 공사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 2활주로 완공했죠. 근데 수요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동남권에 있는 동북아시아의 그 허브 국제공항으로서 발돋움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3활주로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 제3단계 공사 중인데 아예 제2 여객 터미널을 하나 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가덕 신공항이 생기면 저는 부산 지역 출신이라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때 사실은 인천공항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때 네. 차선책으로 어떻게 쓰냐면 도쿄에 있는 나리타 공항을 갑니다. 훨씬 더 가까워요. 그리고 스탑오버라고 해서 환승하는데 네. 한 하루 정도 시간 있으면 도쿄 인근을 여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울경 지역의 주민들은 해외를 나갈 때 인천공항보다는 아래로 내려가는 일본공항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덕신공항이 생겼을 경우에 나가지 않고 해외 사람들도 한국에 올 때 도쿄를 거치지 않고 가덕으로 바로 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와 경제성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국토부 보고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예. 1안, 2안, 3안인데 지금 현재 부산시가 원하는 것은 활주로를 한 번만 결성하는 1안입니다. 네네. 7.5조 원 정도. 그러니까 2안, 3안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죠. 예. 지금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현재까지는 7.5조, 약 67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했던 1안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의문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따져보면은 이미 2014년 12월 16일입니다. 김해공항의 연간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네. 부울경이 800만 명인데 1,000만 명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처음에는 7대1 정도였거든요. 김해국제공항이 국제선 이용객과 국내선 이용객이. 근데 지금 국제성이 최근 7이라 말씀이신 거죠? 네, 7.1대 1이었는데 최근에는 국내선이 압도적으로 많아져서 2013년에는 1.2대 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몰리다 보니까 그 국내선이 포화 상태, 국제선도 포화 상태예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덕도가 부산 도심에서 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덕도와 김해신공항은 김해공항은 김해시에 있지 않습니다. 부산 강서구에 있어요. 부산 북강서을 김도부연 지역구, 부산 김해공항과 가덕공항은 같은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멀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변호사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오늘 패널이 두 분이 부산이 고향이시고 저는 강원도 출신이는데 네. 그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냐 이게 이런 저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다라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론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기 계속 뭐 그 수년 동안 있어 왔어요. 네네. 지금 그 얘기를 한다면 또 이제 그 논의가 저기 반복이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덕 신공항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기존의 그런 국책 사업에 이런 수조 원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에서 하는 것 같은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거를 다 거쳐가면서 그렇게 원칙대로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대로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원칙대로 하니까 가덕도 신공항이 3위밖에 못 한 거예요.
그런 그걸 다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지금 법으로 특별법이다. 특별법으로 한다는 거거든. 그것도 선거 앞두고요. 저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아주 원칙적인 구책 사업에 건설 사업에 왜 이런 그 국가재정법에서 만들어 놓은 절차들을 다 없고 이렇게 특별법으로 받게 할 수 없었느냐. 그 근본 원인은 하나도 지금 해결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타나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런 사전 조사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굳이 국회를 통과시킴으로써 면제를 시켜준 게 과연 뭐 모든 의혹들을 해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문제를 안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일단 사전 타당성 조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일단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는 상당히 이 할 때마다 상당히 그 비용 대비 그러니까 편익을 지금 계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정 공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산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상당히 걸림돌 되는 종목,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조항이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권이 바뀔 경우에 결국은 다시 이 예비 타당성 조사로 발목 잡는 거 아닐까라고 지금 상당히 의심의 눈길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지금 가덕신공항의 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숱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치가 항상 이 지금 조사 주체의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덕이라는 곳에 장소를 정해서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자체는 일종의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하나의 조치로서 이 그 못을 박자라는 의미가 여야 합의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가덕신공항을 지금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부산이 그러니까 부산뿐만 아니라 동남권이 새로운 하나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약을 발판을 2030년 이 지금 그 이 세계 박람회를 엑스포를 지금 개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럴 경우에는 주체 도시의 관문공항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 이전에는 반드시 가덕신공항이 지금 준공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기존의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거쳐갈 경우에는 2030년 준공을 할 수가 없다. 이왕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속도감 있게 갈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사전 조치들이 이 지금 많이 생략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이 우리 그 평론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 국토부의 보고서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그 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악의적인 보고서라고 결론이 내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하태경 부산시지부장, 부산시당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악의적인 보고서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앞서 우리 그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각 추진안별 비교 검토를 보시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사업비가 원래는 부산이 한 7조 5천억 정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토부 보고서 28조거든요. 그건 네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지금 이 국내선 기능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항 기능까지 다 지금 이전할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천공항을 아시지만 인천공항은 국내선이 거의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인천공항은 국제선 그리고 김포공항은 국내선이 지금 이 모델이 지금 수도권에 정립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에서는 그것이 안 될까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인천공항과 이 지금 김포공항이 30km가 넘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부산 같은 경우에 김해공항하고 가덕신공항 22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가덕신공항 가덕도 들어가는 입구에 부산 신항만이 있어요. 부산 신항만에는 지금 철도가 다 연결돼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가덕신공항 그러니까 신공항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철도를 연결하는 것 자체가 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도요. 군공항 이전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그 한반도 유사시에 지금 미국의 전략물자가 들어오는 하나의 이 관문공항이 공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
전략적 차원에서 논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만약에 이것이 가덕공항으로 옮겨올 경우에도 사실은 그러면 지금 가덕공항으로 옮겨올 경우에는 그럼 기존에 그러면 김해공항은 폐쇄하잖아요. 그럼 김해공항 폐쇄하고 나면 그걸 뭘 합니까? 새로운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 개발하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기부대 양려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항을 폐쇄하고 나면 거기서 생기는 개발 이익을 그 군공항 이전 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국비 비용이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7조 5천억에서 28조가 순수하게 모든 국비가 다 들어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 공항에 옮겨갈지도 않을 뿐더러 옮겨간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다른 그 김해공항이 폐쇄되고 난 뒤에 새로 개발되는 이익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토부 보고서 자체가 비용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환경의 문제, 안전의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 국토부 보고서에 보면 일본 간사이 공항을 이야기하거든요. 간사이 공항이 집안 침하가 네. 상당히 심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처음에 이야기될 때만 하더라도 매립을 한 70% 가까이 하도록 돼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새로 이 지금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할주로를 놓는 것 자체를 약간 방향을 틀면서 전체 매립해야 될 부분이 43%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지 부분을 50% 넘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집안 침하가 일본 간사이 공항처럼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의 그 문제, 안전의 문제도 생각보다는 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다른 또 이 지역의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공항이잖아요. 공항이기 때문에 한번 어쨌든 뭐 이제 건설을 하고 짓고 이제 운용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좀 뒤엎기 힘든 게 또 공항이기 때문에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고 사업적 평가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법을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로 넘겨서 이거를 통과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론가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부산시장이 안상현 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2002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예. 부산시 이제 발전 보고서를 하면서 최초로 이제 동남권,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가덕 부지가 그때 처음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책임질 테니까 일단 조사부터 해봐라. 라고 시작된 것이었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모두 사실은 이제 가덕이라고 칭하진 않았지만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이제 조사가 되어 있었고 꾸준하게 지역 주민들과 지역 사람들과의 소통이 있었어요. 물론 이 지역이 한정되다 보니까 부울경을 제외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공약일 수도 있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수가 많아서 통과시켰다라고 하지만 현재 부산의 지역이 18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네. 3석이 민주당이고 15개가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15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모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영 원내대표는 반법적 헌법적인 행동이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TK의 맹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뜯어서 봐야지 이걸 정당별로 뜯어서 보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뭐 부산 지역에서의 15개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도 선거를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포퓰리즘식으로 가서 뭐 부산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산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표가 있어야 되는 그 선출직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만나는 그 시민들마다 유권자마다 가덕도에 공항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표 때문에 나오는 뭐 지지이고 또 그분들도 국민의힘 안에 부산 그 국회의원들은 또 그 지역 분이니까 또 그 지역 그 민심과 오히려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를 의식한 거고 우리가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봤을 때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근데 대통령께서도 지금 지역 기반이 부산이다 보니까 네. 부산 경남이다 보니까 이 부산 보궐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거기를 한 번 더 가야 되겠네 이런 그 속말을 하다가 그게 마이크가 켜지는 바람에 한번 드러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가신 거예요. 선거 앞두고. 당연히 선거 개입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법이 지극히 선거를 앞두고
표를 사기 위해서 하게 된 그 입법이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덕 신공항이 여기가 신공항이 그 가덕도에 새로 건립하는 게 옳다. 맞다라고 하면은 절차를 지켜서 하라는 거죠. 예타 면제나 이런 거 없이 없이 정당한 그렇게 하라는 절차를 거죠. 거쳐라. 왜 이걸 모든 기본 원칙을 뒤엎고 입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선거 앞두고 하느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이거는 부산 지역 민들에게는 혹할 수 있는 호재이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참 그 예외라고 하는 나쁜 과실을 지금 낳은 네. 그런 첫 번째 사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에서 또 예타 면제가 거의 100조 돼요. 사업이. 이건 그냥 세금 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근본적인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교수님, 그 아까 네. 예타를 면제한다는 거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네.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나중에 사업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인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게 뭐 당장 뭐 2030년에 엑스포가 열려서 아니면 빨리 해야 되니까라고는 이유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원래 지금 사실 그 여야가 발의한 그러니까 이 지금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사전 타당성 조사는 간소화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아예 없애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법을 보면 사전 타당성 조사는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완전히 빠지기로 했다가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들을 반영을 해서 특별법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 불만이 많지만 이것이 상당히 좀 더 까다롭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쪽에서는 여론은 뭐냐, 지금 내년 선거에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때는 이 예비 타당성 기재부 장관이 필요해 하다고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1.0 이하네 안 되겠습니다. 경제성 모자라잖아요. 그렇게 뒤집지 않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또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지금 피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 발의할 때는 소위 말 그대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조치로 그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양의 포퓰리즘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금 조건부 조항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뭐 민심에 따라서 그 지역이 원하니까 뭐 떼가 하나 더 주자는 식의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사실 부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타 면제를 하는데 임의 조항으로 필요하면 예타를 면제해주겠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게 과연 문턱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문턱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대단한 혜택 아닌가 싶거든요. 물에 그러니까 지금 컵에 물이 반쯤 남아 있을 때. 반 남았구나. 그런 식의 보는 관점 있잖아요. 반밖에 안 남았냐 그런 식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의 여론은 뭐냐면 아예 그럴 바에 차라리 없애주지 왜 이렇게 조항을 뒀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또 이 다지역에서의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 때문에 바로 이 지금 조건부 조항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 그 사전 타당성 조사를 먼저 일단 거치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시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검증의 문턱은 뒀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러면 지금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여야가 지금 짬짬이를 해서 그래 가는 거는 라고 판단하기에는 이 조항 자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이 일종의 뭐랄까요, 이 견제 역할을 해주는 조항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평론가님께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뭐 그 국토교통부의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알려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 국토교통부의 장관인 변창흠 장관은 마치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서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반대한 것처럼 비춰진 건가요? 반대한 거 아닌가요?
반대했다기보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가 이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상황에 다시 비춰봐서 만들어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직 법령 정비 후에 사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는데 이 시행령이 시작될 때 가덕도 주변 개발 범위 그리고 지정 절차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2016년에 보고된 내용이 지금 2021년에 다시 바뀐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2016년에 보고된 활주로의 방향과 지금 2021년의 활주로의 방향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해봐야 되는데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 송구하다라는 것은 일단은 대통령과 함께가는 행정부의 관료입니다. 네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이 가덕 신공항 부지를 갔었던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대통령 때 간 게 아니고요. 2016년 6월 전 당대표 시절에 참여한 내용입니다. 네네. 그 시절이 사실 그 장면에 저도 있어요. 저도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공약사항이었고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공약사항이었고 이걸 밟아나가기 때문에 행정부 관료가 일단은 선임이 될 때는 변창흠 장관이 지금 가덕도 신공항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을 때 변창흠 장관이 공급 확대하겠다라고 발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SH와 LH공사 사장 출신을 뽑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행정부의 관료는 대통령과 함께 공약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네. 국민을 위한 선택을 대통령이 받았고 대통령이 행정부 관료를 꾸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서 송구하다는 것은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마지막 예산 검증은 또 기재부 장관이 또 할 겁니다. 홍남기 장관이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또 국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 가지 사안으로만 결정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그 국토부 보고서에 보면은 절차상으로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또 성실 의무 위반 우려도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럴 수 있다는 건 결국 이게 반대하는 보고서라는 것도 국토부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를 명시한 부분인데 이걸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의 장관인 변창흠 장관이 이거를 뭐 아닌 것처럼 비춰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무부처는 주무부처 나름대로 하는 역할이 있고 결국 최종 정책의 결정은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선출직 권력이.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반대했다라고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예. 결국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처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실무자들의 의견을 그거는 무시하는 발언 아닌가요? 무시한다기보다는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거를 근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뭘 그 행정의 원칙이라든가 행정 절차법이라든가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법치와 그 기본 원칙,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하면서 그 일을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절차에서도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 홍남기 부총리가 그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코로나 지원할 때 재정 적자가 너무 많다라고 반대 입장을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더니 얼마나 그 모진 말들을 들었습니까? 여권으로부터 청와대로부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고 그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들 앞두고 아마 저는 한 1년 반 정도는 밀어붙일 그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이거는 대선에서 굉장히 그 교두보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부의경을 그런 면에서는 아무리 이 특별법에서 예탈에 면제할 수 있다라고 면제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라고 재량을 놔뒀다 하더라도 기재부 장관이 넘어갈 수 있겠느냐, 자기의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이고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를 만드는 상황이 또 실행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서 우리 앵커께서 그러니까 국토부 관료들이 그러니까 반대를 했다. 그것이 그러면 상당히 그러니까 그걸 갖다 뭉개고 무시하고 간 것이 맞느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저는 뭐 국토부 관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항 업무 그러니까 이런 걸 상당히 오랫동안 한 사람 전문가적 시각에서
반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반대라는 것 자체를 그러면 완전히 뭉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그 담당 관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입법 과정에서 그걸 충분히 앉아니까 반영을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행정 관료들이 낸 것이 반드시 정답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비용 추계하는 부분들도 한 번 할 줄 하나를 만들 때와 세 개를 만들 때의 그걸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를 만드는 비용체가 크게 나죠. 부풀리는 식으로 보호가 된다든지 그리고 여러 환경과 안전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입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입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 법 절차가 그러니까 이 입법도 소위 말해서 날치기 통과도 아닙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훨씬 과반수가 넘는 이 지금 그 이 표심으로 여당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 거예요. 네. 야당은 상당수도 찬성을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통과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여러 국가재정법이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조건부로 넣어놨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지금 특별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그 국가재정법이나 갖고 있는 이런 일반법들보다 이것을 훨씬 더 특별법 우수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었을까?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긴급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토부 관료들이 반대한다는 그 자체를 이 지금 이 특별법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국토부 관료들의 이러한 보고서 자체는 입법 과정에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특별법이 통과되는 절차도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다 진행돼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사실 이게 지금 뭐 오비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 가고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건데 부산시장 선거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이번 사안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산시장 후보가 양당이 아직 본선 후보가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예. 이번 주에 아마 4일과 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결정이 될 예정인데 그렇겠죠. 여전히 유력 후보로 분류되고 있는 박형준 후보가 유력 후보로 분류되고 있는 민주당 김영춘 후보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쳐서 민주당과 현 정부가 했다라고 하면은 이 스코어가 바뀌어야겠죠. 근데 여전히 10% 이상 훨씬 더 많은 득표율을 박형준 후보가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부산일보가 리얼미터 의뢰로 조사한 것이 또 있습니다. 34.7%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물론 그보다 많은 37%가 여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16.2%가 야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12.1%가 모른 무응답을 했었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그리고 야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 여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 이거 다 짜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은 양당이 다 추진하고 있고 박형준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토론회에 나와서 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해야 된다. 활주로 두 개를 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정 여당에게만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부산 지역의 언론, 부산에 지금 신문이 두 개 있습니다. 예.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이 있는데 예. 이 두 개의 여론조사를 지금 넣어내요. 제가 네, 이건 부산일보에서 조사. 오늘 부산일보 보도입니다. 예. 지금 보면 박영전 예비후보가 김영춘 예비후보보다 훨씬 더 앞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격차가 17.7%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이 김해 가덕신공항이 결정되고 난 뒤에 지금 진행된 조사거든요. 근데 예. 그 이전 조사에는 이 지금 14.5% 차이였는데 훨씬 더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 국제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신문도 박영준 그러니까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훨씬 더 지금 이 13.7%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 이전 예. 조사보다 또 더 늘어났어요.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가덕신공항 만든다고 해서 부산의 표심이 확 뒤집어졌다고 여당으로 힘이 가거나 이러는 건 보기는 아니다라는 힘들다. 말씀이신 물론 거죠? 또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가 많이 좁혀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읽기에는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만 네. 그러나 시장을 누굴 뽑을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별로 그렇게 별개의 영향을 문제로 받지 보는 것이다. 않는다는 것이 오늘 두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여론조사 중에 예. 하나 더 있긴 있는데요. 차기 부산시장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사안을 조사했습니다. 네. 첫 번째 42.2%가 민생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고요. 두 번째 16%가 부동산 문제 해결이고요. 네. 세 번째 13.3%가 가덕 신공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려를 해서 여당과 민주당에게만 유리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렇지만 지금 저기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은 그래도 지금 워낙 부산시장 선거는 초반부터 박형준 후보가 앞서 나가는 저기 더블 스코어로 앞서 나가면서 네. 계속 그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뭐 하나라도 이제 잡아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가덕 신공항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보이고 예. 그리고 이 보궐선거만 바라는 것은 아니고 이후 대선까지 다 내다본 포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가덕 신공항을 특별법으로 만들고자 했던 이 전략은요. 네. 저는 지금 이 보궐선거에서는 인물 따로 그리고 또 가덕 신공항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따로 지금 그 민심이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대선이나 지방선거로 갔을 때 또 어떤 영향을 예, 줄지. 네네네. 그때는 또 힘 있는 여당 후보 뭐 이렇게 되면 저는 대선에서는 뭐 아마 국민의힘 후보도 가덕 신공항을 뒤엎자고는 못할 것 같아요. 되돌아가자고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걱정하는 것은 이런 예외 때문에 그 대선 즈음에는 아마 각 지역의 수건 사업을 우리는 왜 특별법 안 만들어 주냐라고 하는 그런 좀 전례를 만들어줬다는 말씀이시군요. 상황이 나올까봐 저는 그게 더 큰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듣겠습니다. 시간이 좀 네, 모자라죠. 네. 예, 그럼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저희가 지금 가덕도 신공항 지금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금 뭐 세 분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전히 좀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뭐 지역에서 어떻게 볼지 또 앞으로 이 정권에 대한 시선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분 다시 모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 이수희 변호사,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